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보셨어요? 있습니다. 어떤 들어가는 사진이야? 입구 말씀드릴 수 들어가는. 없죠. 그래가지고 마담도 만나고 아가씨도 만나고 종업원도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대요. 그 업종을 좀 더 예, 아는 예. 분이구나. 그래서 쫓아다녀서 아니 그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니까 A 마담 물어보고 B 마담 물어보고 C 종업원 물어보고 이렇게 다 이제 탐사 체크를 취재를 다 했네. 했어. 다 해놓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다 해놓고 대법관이 많아지면 피고인들이 다 상고를 할 거래.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을 많이 쌀 거야. 맞지? 그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인데 네, 술값을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판사가 그럼 접대를 받은 건데. 사실 판사가 거기에 유흥업소에 가는 것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데 돈도 안 냈다. 뭐 자기 돈으로 내고 몰래 가는 건 뭐 몰래 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을 자기가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향응 의혹. 근데 이제 그 접대를 해준 쪽 사람 혹은 그 사람에 속한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인데 혹여라도 윤석열 석방과 관련이 있나? 저는 그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담하죠. 진심으로. 그런 정도의 나라에 산다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아니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장판사면 고위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네. 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저 위에 어딘가에서 심판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그대로 공직윤리 그대로 적용되고 게다가 자기들한테는 공무상 권한이 있잖아요. 남들을 심판할. 그러니까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사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가게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네. 예. 가게 사진, 방사진하고 그 입구 사진도 공개가 됐던데. 네. 예. 출입구 사진으로 보이죠? 입구 사진을 왜 공개했을까요? 기억 안 나? 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저 위치에서의 CCTV 같은 게 있겠죠. 출입구 네. 정도에는. CCTV 같은 게 그 제보 사진에 있다는 얼굴 내용 아닐까? 적어도 이제 저는 저 문을 보고 구분을 못하지만 저 문을 드나든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기억나게 해줄까? 얼굴 사진은 근데 공개는 안 했는데 네. 법원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의미죠. 그쵸. 예.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얼굴 사진 공개한다. 사진 공개한 건 이제 김영민 의원이 아니고 김기표 의원이죠. 예.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나 사진 있지 하고 그러고 나오셨는데 예. 저 입구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드나드는 사진도 있는 거죠. 네, 다른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고요. 어제 사실은 김영민 의원이 이제 그 정도로 하면 대법원에서 자정작용을 감찰하고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상대 당의 이제 주진 의원이 그게 무슨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계속 이게 뭐 아니 뭐 오픈을 하려면 근거도 없으면서 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러니까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당연히 그 정도는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후 다른 질의해야 되는데 그 질의로 지금 해서 주진 의원이 참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사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을 자주 간다, 접대를 자주 받는다는 제보는 저도 이제 구속 취소를 했을 무렵에 이미 받았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딴 데예요. 또 장소는 다르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소스를 좀 주고 취재를 해보라 그랬는데 굉장히 룸사롱을 즐긴다는 제보가 여러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취재한다는 기자들이 한 2달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 소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뭐 다른 방송 보니까 또 많이 거의 진척된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방송이 업소 명도 이미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지만 네. 그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긴데라고 해가지고 이미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입구도 저희가 이제 위에 가린 채로 이제 사진을 어제 했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고급이라고 합니다. 액수도 많이 나오는. 근데 이 제보는 그러면은 네. 세 군데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기현 판사 본인, 네. 그리고 접대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접대를 목격한 누군가 제3자. 네.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는 아니고 설마 접대한 곳이 했을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같이 갔다 했는데 그런 제보자 같이 갔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죠. 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히 좀 확인을 네.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법원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김영민 의원께서도 말씀하고 저도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법부를 이렇게 정치 한복판에 들어온 사법부를 뭔가 꾸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민주적인 권위를 또 회복시켜가 개혁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론에서 더 얘기되기 전에 사법부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라. 주체적으로 감찰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사법부가 결국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또 주문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다시 개혁이 된 다음에 또 사법부의 권위는 권위대로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필이면 근데 지기현 판사가 네. 내란 수계부터 내란 관련 재판 다 그러니까요.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지적하고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 제보를 처음 접했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보를 기자들한테 토스를 해주자마자 기자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러면은 룸사롱이라는 거에서 생리를 기자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범법행위, 뭐 뇌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예. 성접대라면은 법 위반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제보가 국회의원들한테 들어올 정도면 아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일 테고 그러면 혹시나 발목 잡혀 있을 수도 있겠네요라는 얘기를 캐비넷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걸 이런 기자들이 이야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 그래서 사이에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런 얘기. 네. 저도 들었습니다. 진작부터. 그게 이제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죠. 기자들은.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좀 많이 다니셨다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예. 이제 그러면 정말 참담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한 것 소문을 들어보면 제가 보기엔 뭐 좀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거취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근데 제가 법사위를 보니까 국힘의원들이 네. 이게 근거 없이 주장을 한 거라는 판단을 하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주진호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데 저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할 건 수는 없죠. 불가능한 네. 거죠. 네. 명확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쪽도 알아요.
네, 알배사기. 저한테 알지만 그렇게. 주진우 발언한 것 좀 보세요.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도 굉장히 신뢰도 높은 사람이에요. 네. 네, 법원 관계자예요. 법원 관계자. 법원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네. 진작부터. 소문이 파다했다던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국힘은 그런 소문에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네. 빨리 캐치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파악된 건 아니고 법원 감찰을 통해서 그 문제 빨리 일단락 지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법원이 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룸살롱이라는 장소적 그것 때문에 성접대 그것도 이제 실정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접대를 받으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고 직무 관련자한테 받으면 뇌물이 되고 이래서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청탁금지법은 걸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분위기가 어때요? 자, 분위기를 보자면 이거 판사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 반헌법이다. 민주당 이거 심판해야 된다. 이재명 면제하라고 하고 조희대만 특검한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대법관들 매우 우려하고 있고 조금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고.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정치권에서 지금 사법부를 정면으로 적용하는 게. 그래서 지금 특검 열고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대법관을 타겟으로 한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그래서 두려움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그래서 당분간 얘기를 좀 안 하고 모임을 그 대법원 내 모임을 좀 피하고 골프나 휴가로 지금 다르게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골프나 휴가로. 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골프 잡고 괜히 의심받을 행동하지 마라. 네, 그래서 차라리 휴가를 가라. 모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 대법관 중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대선 목전인데 지금 나와서 지금 선거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법관도 그랬을 거 아니야. 소수의 목소리지만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장과 그리고 주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면 유죄로 결론을 내면 국민 여론이 따라 바뀔 것이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도 보면은 논란이 있더라도 네. 결국은 사법부를 존중한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나는 수밖에 없었어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 이제 공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법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딱 터졌으면은 야 이거 반발하는 심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계속 좀 돌던 얘기였잖아요. 법원에서도 돌던 얘기라고 하던데.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았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하고 이거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덜미를 잡혔구나라는 소문은 계속 돌았는데 어제 이게 딱 터지면서 대법관들도 내가 만약 그 대법관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터졌구나. 이거 우려했던 게. 그러면은 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아니고 전혀 처음 그냥 접하는 소식이었다면은 그렇지. 야 이거 판사들을 판사들을 법원을 내야 되는 공격이다. 그렇지.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텐데 알고 있었으니까는 야 우려하던 게 결국 터질 게 본인들도 터졌구나. 소문으로 듣던 게 나왔으니. 그리고 어제 만약에 그 오후에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김용민 의원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놀라는 소리면 일단 우리 같으면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소집을 하고 그 당사자에게 전해서 확인하고 와서 소명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혀 아니라 그러면 공보 돌려가지고 아니라는데 반박하겠죠. 이게 지금 법원의 위신을 이렇게 깎아먹는 건데 니네가 무슨 짓이냐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할 일이고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기현 부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도 공보 판사가 있어요. 법원장의 지휘 아래 자기네 또 이 법원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반박을 한 줄이라도 해요. 완벽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그 억측 참가해달라고. 네,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어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맞다. 우리가 사실은 8시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나올 줄 알고.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돌아가서
그다음에 다 비서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6시 넘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1시간 정도면 그 동안에 정리가 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오해다. 그러면 7시 넘으면은 공보관들이 기자들한테 뿌리고서 퇴근하면 돼요. 근데 변협의 대변인 출신답다.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자기네들이 수습을 못했다는 거고 못하는 거야. 일단 내용은 확인해봤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돼버리는 지금 판사 거예요. 여기서 깔끔하게 클리어 못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술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지. 작년 8월은 윤석열 건하고 무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 옹호하는 또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뭐 술 마셨다고 해서 뭐 우리도 가고 쟤도 가고 이러는 건데 갔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게 실제 그것이 인정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인과관계와 연관성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로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뭐 원래 잘 알던 친구예요. 뭐 네. 선배예요. 그냥 가서 할수 정탁 관계 있다고 아니고 그러니까. 선배가 술 한잔 사준 거 불가해요. 내가 어제 물어본 거랑 n분의 1로 똑같은 돈 냈어요. 그리고 돈을 제가 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돌아가면서 낸다 그래. 보통 그럴 때는 한 그렇구나. 번은 내가 내고 한 번 얘가 그렇군요. 내고. 그 고급 기술이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입장이. 사실 저기 지판사는 술 먹고 노래를 좋아한다고는 좋아하죠. 얘기가 많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자리에 대해서 어떤 자리였는지 레크레이션 강사 기질이 있다면서요. 네, 본인이 자격증이 있다고. 자격증이 아니고. 본인이 특정하지 못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도 지금 해명하지 못한 상태로 저는 소명이 안 되고 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논란이 됐던 청담동 술자리처럼 혹시 이제 물론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떤 진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금 많이 좀 반전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것처럼 모호하게 가는 거 아니냐. 혹시 당사자 얼굴 사진이 없다면 그런데 근데 출입 사진은 있나 봐요. 당사자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이분이 술을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어제 이제 역삼동에 있는 업소 이름이 나왔죠. 지금 업소 이름 나왔어요. 이제. 그 사진에 나온 업소는 학동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 가다 언덕 넘어서 오른쪽에 있는 집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도 있는데 이제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는 4글자, 지금은 3글자입니다.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방이 6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 주인이 내가 그 이전에 거기서 근무한 거는 맞다. 예, 가게 운영하고 맞다. 그 주인은 지금 바뀌어서 현재 있는 주인 얘기고 작년도 그 얘기를 이 한다니까. 사진이 제공됐을 때 마담은 70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70대? 네. 그 자기는 70대인 사람이 작년 그 8월 그쯤에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주인은 그 70대가 아닌 거예요. 그 다른 주인은 사람이구나. 70대에게 먼저 가게를 넘기고 자기는 빠졌어. 그러다가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에 다시 들어왔어요. 재인수했어.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말이? 우리 술집은 그런 식의 저런 고급 룸살롱 아니다. 이제는? 우리 술집은 양주 한 40만 원 정도에 파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이다. 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저거는 내가 없었을 때, 내가 운영하지 않았었을 때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 번으로 했을 때 99만 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번이야. 굉장히 자주 노종면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업무 직무 당사자 관련자와 마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와 업무 당사자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네, 그리고 이게 사진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보셨어요? 있습니다. 어떤 들어가는 사진이야? 입구 말씀드릴 수 들어가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진에 사실 주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겸 판사가 어제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게 있으면은 공보관한테 통해서 입장을 전하겠다 했는데 아무 말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 사진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저런 술집에서 아마 지겸 판사 저 자리에서 제일 끝에 정면에 있는 자리에 아마 보통 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잘 그냥 아시나 사진을 봐. 찍었다면은 저기서 증명사진 뜻이 이렇게 그런 사진 안 찍거든 원래. 저기 가면은 대개 사진을 자주 찍는 가시나 거는 뭐 나만 쓰레기야 이거? 저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대개 앉아서 증명사진 찍는 게 아니 그럼 왜 사진을 찍어 거기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노래 부를 때 주로 사진을 많이 친구들이 찍어주거든. 그리고 밴드 혼자 불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불렀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사진 아니에요. 그냥 증명사진 이거 나술 한잔 건배 저 이런 입구를 사진이에요. 드러내는 사진이에요. 아니야. 아니면은 하여튼 뭐 안에 사진이에요. 안에 있는 사진.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네. 앉아 있는. 앉아 있는 거면은
지겸 판사가 그걸 갖다 그렇게 물론 돈 접대라는 게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만 뭐가 찍혔는지 모르는 거지 본인은. 그렇다니까요. 지금 본인은 뭐가- 자기 사진 아니라고 하시겠죠. 언제 어떤 장소였는지 자기가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 상황. 요거 사진 가게가 하나가 시점. 아닌 거야? 네? 가게가 하나가 아닌 거야? 술집 다닌 건 여러 군데를 아니, 다닌 그리고 것 같아요. 박경광 기자가 네. 우리 쫓아다니는 데는 저기는 아니에요. 하루 이틀 상담대는 다른 데야. 아니, 저 그게 술집을 한 군데만 다니는 건 강남역의 아니지. 신분당선역 근처에 있는 강남역의 신분당선역 근처에 있는 술집이 있어요. 가게들이 오건이 있는데. 대학 어제 나온 거 거기도 다른 거. 있고 청담동에도 있고 다니는 데가 몇 군데가 그리고 있어요. 지금 같이 그래서 술을 무슨 마셨다는 사진인지 사람 모르는구나 보니까. 그렇죠. 아 일부러 아니야, 이제 전략적으로 있어요. 공개를 안 하는데 아마 지기현 판사가 사퇴를 안 하면 공개를 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진은 하나는 들어가는 사진이 있어요. 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 드나드는 사진. 예. 들어가는 거 당신 맞지 않냐? 그리고 그래. 저 안에 앉아 있는 뭐 이런 거. 아 또 다른 사진. 들어가는 건 누가 왜 찍었을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이 판사들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쁜 거야. 나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혹시 어떻게 할까 나를 이렇게 하면서 좀 경계하거든요. 안에서 보통? 노래 부르고 그런 거는 우리도 친구들 이렇게 많이 찍거든. 아니 그걸 왜 많이는 찍어요, 아니고. 선배? 왜 이 사람 좀 이상하게 돌아다녔다. 같은 기자 맞아? 이상하지. 좀 믿을 수 많이 없는 찍는데 테이블 위에 올라가신 거 아니야? 약간 쓰레기 기자 아니야? 넥타이 머리에 가장 포인트는 하여튼 횟수가 굉장히 자주다라는 게 그렇지, 가장 자주. 포인트. 지기현 판사가 자기 접대 자리인지 술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았구나.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이게 알아보던 술자리하고 네. 제가 맞아요. 알아보던 달라요. 술자리하고 달라요. 달라요. 저기랑 나랑 달라요. 저는 그 검찰청 고위 간부인데 그 간부가 그 김용현과 친인척 관계고 그리고 내란범들하고 관계가 있는 검사와 술자리. 그러니까 확실한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네. 이걸 보고 제가 그것만 지금 그 쫓아가고 있어요. 저는 다른 지금 술자리. 네가 취재하고 있는 거는 네. 검사 출신을 만났는데 예. 그 사람은 김용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는 그걸 쫓고 있고 내가 노영희 변호사는 쫓는 다른. 거는 그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속 취소를 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실질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 구린 걸 내가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 일반인은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쫓아다녔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쫓아다녔대요. 열받았어. 예, 쫓아가요? 완전 근데 열받아서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마담도 만나고 아가씨도 만나고 종업원도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대요. 그 업종을 좀 잘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쫓아다녀서 아니 그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데. 업계에 선수 출신인데 예를 들면 선수 출신 아니고 기관 출신이야. 아니, 거기는 지금 그 경찰도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혼자 눈으로만 보고 다닌 게 아니라 A 마담 물어보고 B 마담 물어보고 C 종업원 물어보고 이렇게 다 이제 탐사 크로스 체크를 취재를 다 했네. 했어. 다 해놓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다 해놓고 결론을 보니까 아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다음에 이걸 내가 근데 놔두면 이렇게 나쁜 행동하면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그쪽에다 전달을 했대요. 당신 이런 판사에게? 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전달을 시켰대.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내가 취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던데 홍선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누가 너 취재해봤다더라 이랬다더라 이제 조심해야 조심해라. 되겠다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판 같은 거 좀 정확히 해야 되겠다더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대요. 그렇게 됐대요?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비공개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에 받아서 다 받아야 민주당이 갑자기 뭐 어제 그제 그걸 제보 받아서 공개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지라시 역시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이 자리에서. 이걸 제보 받은 지가 꽤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놀고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또 검증을 취재와 검증을 안 했겠냐? 요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법원에서. 자리에서도 2달 반 전에 나온 얘기. 맞아요. 그렇지. 그 2달 반 동안 이루어진 결과와 성과야 이게. 검증을 쭉 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이 그러니까 업계를 좀 아는 사람이 따로 추적한 거, 기자들이 따라간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따라간 거, 취재도 했어요. 일선의 기자들이. 그렇지. 아니 근데 나 아까 그 주진우 잠깐 말한 거다 좀 그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사실 작년 8월 그러니까 지겸 판사가 이 내란 재판에 주심 판사로 맡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덜미를 잡혀서 그래서 구속 취소시켜 준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한 거는 재판을 맡은 이후
네, 저는 이후에 그 당사자들과 지금 그럼 아니 저는 쫓고 있는 게 검사들 친구예요. 그 그게 검사와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그게. 친구인데 친구 관계. 지겸 판사의 친구인데. 네, 친구고 이 그 동기고 그런데요. 아니 동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와 어떻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게 또 여기까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김용현하고 그 친구 검사가 하필이면 그 인척 관계여서 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그걸 보고 저는 쫓는 거지. 그럼 술을 지기현이 먹든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기현이 그럼 저 재판을 맡은 이후 이유를 쫓고 있습니다. 자, 지겸 판사가 버틸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데 이 굉장히 정도면은 네. 어떻게 계속 지겸 재판부로 가나? 당연히 내란. 법원에서 감찰 시작 안 하면 민주당에서 그 사진이랑 어떤 사진인지 그렇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료 접대 사실 그 액수 이런 걸 다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지 만약 그렇다면. 법사위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조의대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자신들의 일이 너무 많다. 그럼요. 그런 불만을 계속 토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어.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모순적이죠. 모순적인 의견이었거든. 근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불만을 토로할 때 뭔가 좀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할 것 같잖아. 대법관이니까. 근데 내가 봤는데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국민을 바보로 알아. 진짜. 너무 한심한 논리입니다.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밀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정원 법안의 문제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넥타이 메고 양복 입으니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 보여. 아니 진짜 얼핏 보면은. 근데 그렇죠. 진짜 조금만 집중해서 듣잖아. 말도 대법관이 많아지면 피고인들이 다 상고를 할 거래.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법원을 없애버리죠. 법원이 있으니까 자꾸 법원을 없애면 아무 사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리고 그게 말입니까 저게? 아니 원래 이렇게 과격한 사람. 아니 법원이 없어지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네. 아무도 써도 제기 안 하고.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전원합의체가 뭐 심리가 어쩌고 하면서 이러잖아.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게 약화된다. 언제 충실하게 심리해서 지금 권리구제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생긴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상하게 비판하지 마. 요렇게 갑니다.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을 많이 쌀 거야. 맞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정확한 비유야. 한 번에 다 싸지 않고 자꾸 끌어 쌀 거다. 내 수준에서 천대함 너는 끝낸다. 이거 완벽하다. 진짜 아니 넥타이 메고 머리 하얗고 양복 입으니까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맞잖아. 근데 아니야. 형편없는 말이야. 형편없어. 아니 지난주 생방송 중에 누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방송 수준이 자꾸 화장실에 머무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헷갈리시지 않게 하나만 보충 설명하자면 전원합의체 얘기를 예전부터 대법원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되면 100명이 모여갖고 전원합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거든요. 저게. 저게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저거 다 하면 300명이 넘다 그랬잖아요. 대법관이. 그게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있어요. 대법관이. 민사대법관, 형사대법관, 노동대법관, 조세대법관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 필요할 것 같네. 그럼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상고심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전문 부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한테 또 이익이지 왜 손해야 그게. 네. 사실은 대법관 증언이란 게 저렇게 논의가 된 게 이번에 표면화됐지만 한 30년 벌써 된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법관을 늘리면 자기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러나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상고심이 충실하게 안 되고 이번 전원합의체 봤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늘린다고 하면 또 그거는 반대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항상 논리를 전원합의체가 어렵다 이 정도 논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형사부, 민사부 이렇게 몇 명 하면 되고 독일도 뭐 소부제도, 대부제도 이렇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보면 그거는 그 반대 논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